비타민 D 자외선요법. 기본조사 방법. 첫 번째, 기본조사의 목적과 목표. 자외선비의 광분자와 피부의 콜레스테롤 세포가 생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비타민 D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자외선요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조사법은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최대한 넓은 피부 면적에 가능한 많은 시간 조사해야 한다. 남녀노소 질환 유무 등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하여 빠른 시간에 혈중 수치를 최적치에 들게 함으로써 잃어가던 건강을 회복하고 많은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다. 자외선비 기본조사를 통해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최적치 범위 40에서 7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목표 수치는 정부와 의료계가 권고하는 정상 범위 30에서 100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서, 이는 미국 비타민 D 학자들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권장하는 값이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 카페 수천의 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종류의 질환들이 하나둘 호전을 보기 시작하는 수치임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햇빛의 자외선비에 의해 피부에서 생성된 천연 비타민 D는 적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서 수치를 과다하게 끌어올리지 않는다고 하니, 비타민 D 보충제나 주사제가 아닌 자외선비 조사를 통해서는 비타민 D 과다 생성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최적치 도달을 위한 기본조사법에서는 최대한 넓은 피부 면적에 최대한 많은 양의 자외선을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지방이 많고 피부 면적이 넓은 가슴, 배, 엉덩이 등은 항상 포함되게 조사 섹션을 구성한다. 한 달 전후로 피부에 적응이 돼 있다면 조사기를 2대로 늘려 상하째 동시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야 하는데, 부족하다면 조사기 대수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중요한 사실 하나. 비타민 D 캠페인에서 자주 언급하듯 일주일에 2-3번 15분씩 11시에서 4시 사이, 늦봄에서 초가을까지 얼굴, 팔, 다리만 쪼여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고 하나, 다음 2가지 사항을 전제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의료계가 권장했던 정상 범위는 20 이상이어서 이 범위에 들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사실, 최근 들어 30 이상으로 정상 범위 수정. 둘째, 천연 자외선 차단제인 멜라닌 색소를 적게 만들어내는 백인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미국식 캠페인을 한국 의료계에서 차용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백인과 흑인의 자외선 흡수 차이가 10배에 달하며 황인과 흑인은 3배에서 5배 차이. 혈중 순환형 비타민 D 수치는 피부에 쪼여진 자외선비의 총량에 의해 결정되기에, 위도가 높아 여름 한철에엔 자외선을 쪼일 수 없는 북유럽 등 서양인들이 최대한 가리는 옷을 적게 하여 바닷가, 공원 등에서 태닝하는 주 목적은 햇빛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자외선비 샤워를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준비사항. 한 번쯤 통과 의례로 겪게 되는 홍반에 대비해 미리 알로에 젤이나 일광화상연고를 준비한다. 상체나 하체로 조사 부위가 결정되면 해당 부위 옷은 모두 탈의한다. 두꺼운 비닐, 유리도 자외선비는 투과하지 못하며 모든 섬유들도 마찬가지여서 자외선비는 무조건 피부와 직접 접촉되어야만 비타민 D가 생성됨을 숙지한다. 눈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 고글, 안경, 선글라스, 수건, 이불, 눈 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눈을 가리도록 한다. 특히 비타민 D 생성에 취약한 겨울철엔 이불 동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본조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자외선비 기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비타민 D 혈중 수치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가까운 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약 2만원 정도면 검사할 수 있다. 칼슘이나 콜레스테롤 검사는 추가해도 좋겠으나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권유받는 대로 추가하면 검사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잘 판단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가족들 모두 한꺼번에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2-3일 후 방문 시엔
결과지를 출력해 달라고 얘기를 꼭 해야 한다. 이때 가족 중 대표로 한 명이 간다면 가족관계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가져간다. 기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타민 D 수치를 재보지 않는다면 이후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 있으니 명심하도록 한다. 가족의 건강지표 관리 계획에 따라 2-3개월 단위로 1년간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도록 하며 정상치에 도달한 이후는 1년에 1회 정도만으로 적당할 것이다. 자외선비 조사 전후에 물을 적당히 마시도록 한다. 또한 조사 전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 자외선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 노샤워, 노보습이 필수인 피부질환 환우는 절대 NO. 기본 조사 시 좋은 혈액순환 방법. 피부, 근육 등 몸 바깥쪽을 데우는 방법. 목욕이나 사우나, 몸의 심부까지 데울 수 있는 방법. 반신욕이나 대부분의 운동. 집중 조사 시 좋은 혈액순환 방법. 해당 부위 몸의 바깥쪽 데우는 방법은 찜질팩이 좋다. 특별한 경우는 사혈. 해당 부위 몸의 심부까지 데우는 방법. 해당 부위 부분 운동을 한다. 조사하는 중 너무 건조할 경우 조사 주변에 분무기를 사용하거나 가습기, 참수, 젖은 타월 등으로 가습을 해준다.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 중이었다면 당장 중단하여야 되고 다른 모든 영양제, 건강기능식품도 바로 끊도록 한다. 자외선비라는 태양빛을 쪼이는 것은 몇 달이나 몇 년으로 끝나는 임시 처방이 아니라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매일 해야 하는 일상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 주의사항. 최초 1회 기본조사 시엔 몸과 램프헤드와의 거리를 1m 범위에 두어서 상하체, 앞뒷면 4등분 후 한 부위당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사하며 하루 동안 몸의 변화를 확인한다. 피부 반응, 몸 컨디션 기분을 기준으로 시간을 점차 늘려가고 거리 또한 조금씩 줄여가면서 3-4주쯤에는 하루 3-4시간 기본조사 최적거리 30cm 정도가 되게 한다. 몸통을 4등분한 몸의 한 부위가 한 번의 조사 시에 범위 내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조사거리를 의미한다. 그 후 수면 조사 등으로 조사 시간을 7시간, 10시간 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외선비는 신체의 어떤 부위가 닿아도 상관없으나 자외선비 램프빛을 40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2-3분 이상 쳐다보지 않도록 한다. 수술, 시술, 상처가 있는 경우도 가릴 필요 없이 기본조사가 되게 한다. 간접광선인 경우엔 쳐다봐도 상관없으며 램프로부터 1.2m 이상 거리는 자외선비 광분자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 단 저출력 자외선비 조사기인 선드림 조사기에만 해당한다. 홍반과 껍질 벗겨짐. 성인의 경우라면 몇 주 내에 1, 2회 정도의 홍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피부가 건강할수록 홍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홍반을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면 거리를 가능한 멀리 두고 조사하도록 한다. 하지만 햇빛을 잘 쪼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옷 속에 갇혀있던 피부들에게 한두 번의 홍반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자. 홍반이 오는 순간은 해당 부위의 비타민 D 광합성이 최고치로 합성되어 염증 가려움을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끔거림이 동반되는 홍반에 대한 대처는 준비해둔 일광 화상연고로 하루 이틀 만에 쉽게 해결되며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2차 조사는 며칠간 쉬어보거나 다른 부위를 조사할 수 있다. 홍반이 일어나면 수일 후에 진한 갈색으로 변하며 또 수일 후 피부가 벗겨짐을 미리 예상하고 있도록 한다. 얼굴 부위 홍반은 외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얼굴에 대한 과도한 조사는 각별히 주의한다. 이 기간은 옷이나 방바닥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 청결 유지에 신경 쓴다. 조사 면적과 거리와의 관계. 몸과의 적정 거리는 30cm라고 하는데 이는 몸을 4등분하여 한 번에 각 섹션의 피부 면적 전체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만약 거리를 10cm 정도 줄이게 되면 자외선비의 강도는 2배 정도 강해져서 동일한 효과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거리가 줄어들면서
빛이 조사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10cm가 줄어들면 강도는 다시 2배가 더 강해져서 짧은 몇 분의 시간에도 홍반이 일어날 수가 있다. 네 번째, 태닝 및 피부 관리. 자외선비 조사는 약간의 태닝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조사를 멈추면 때를 1, 2회 벗겨내고 난 2, 3개월 내에 원래의 자기 피부색으로 돌아온다. 태닝샵에서의 흑갈색 톤의 구리빛이 아니라 연한 갈색 톤으로의 태닝에 적합하다. 태닝샵에 가지 않고 적당한 태닝을 원한다면 자신의 피부 특성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톤의 피부색이 나오는 조사거리와 시간을 확인해 두도록 한다. 이 경우 몸의 전후만이 아니라 좌우와 구석구석 부위도 조사하도록 한다. 피부 관리 효과는 잡티를 제거하고 피부를 생기 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다섯 번째, 조사기간과 최적치 프로젝트. 조사기간은 평생. 비타민D 1일 권장량이 800 혹은 1000 등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매일매일 사용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생명이다 하는 그날까지 무조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적치 프로젝트. 비타민D 학자들이 권고하는 건강 최적치는 40에서 70이다. 건강한 아프리카 성인의 비타민D 혈중 농도는 70에서 80이라고 한다. 성인병, 현대병, 암 등 만성질환 없이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최소한 40 이상의 혈중 비타민D를 매일매일 유지하는 습관이 관건이다. 최적치를 위해 필요한 조사 강도와 시간 파악하기. 2, 3개월 조사를 통해 본인 피부의 자외선비 적응도를 감안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최적합 조사 섹션을 만들어야 한다. 영유아의 기본조사. 기대 효과. 영유아의 비타민D 최적치 생성은 너무나 중요하며 충치 예방, 근력 키움, 뼈 성장, 편안한 수면, 면역력 향상 등도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되겠다. 조사 부위. 영유아는 키가 작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로 나눌 필요 없이 몸통의 앞과 뒤로만 2등분해서 각각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의 피부 상태, 컨디션, 기분을 살펴 완급, 시간을 조절하도록 한다. 상하체를 나누지 않는 경우엔 비타민D 광합성이 잘 되는 지방 많고 넓은 피부 면적을 가진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가 기본 범위에 들게 한다. 조사 거리와 시간. 램프헤드와 몸과의 거리는 최초 1주간 1m가량 멀리에 두고 5분 정도 최초 1회를 시행해보고 하루 동안 몸의 변화를 관찰한 다음 다시 2, 3회 반복하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 2주가 지난 후부터 한 번의 시간을 각 10분, 20분으로 늘리고 거리는 80cm에서 90cm 범위로 좁혀나가되 이후의 기간에도 50cm 거리 이내로 낮추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다. 주의사항. 눈 보호를 위해 눈을 인위적으로 가려도 되지만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영유아에게는 더 편안한 조사가 될 수 있겠다. 피부 겉면으로 홍반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혈관의 확장으로 몸을 덮게 할 수가 있어 영유아의 경우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의 경우 수일의 기간을 쉬어가면서 느긋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기본조사. 기대 효과. 뼈와 근육을 강화해주는 비타민D의 기본 역할로 본다면 한참 키 성장을 해야 하는 사춘기 시기인 만큼 충분한 칼슘 음식 섭취와 함께 비타민D는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공부로 지친 근육을 강화하여 피곤함을 줄이고 공부 에너지를 확보한다. 집중력, 기억력 등 공부에 필요한 뇌세포의 활성화에 비타민D가 관여하고 있으며 ADHD와 수면장애, 정서장애, 사춘기 우울증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사 부위. 피부 면적 중 가장 넓은 부위를 4등분한다. 상체는 배, 가슴과 등허리. 하체는 앞, 뒷면으로 나누며 각 무릎과 오금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이때 얼굴과 목 부위는 사이드로 조금씩 간접적으로만 조인다. 상하체를 나누지 않는 경우엔 비타민D 광합성이 잘 되는 지방 많고 넓은 피부 면적을 가진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가 기본 범위에 들게 한다. 조사거리와 시간. 최초 조사 시 램프헤드와 몸과의 거리는 100cm로 2대. 비스듬하게 사선으로도 가능하며
10분에서 15분 정도씩 쪼이기 시작하고 하루 경과 후 적응도를 살펴 계속 시행한다. 거리는 조금씩 줄이다가 3, 4주쯤에 기본조사 최저거리인 최저 30cm 정도에서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총 조사 시간은 계속 늘려가되 한 달 즈음엔 하루 3, 4시간은 기본, 빠른 오전이 필요한 경우 조사 시간은 2, 3배 늘려가도 되며 조사기 대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의사항. 청소년층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있지 않는 한 피부 조직이 가장 깨끗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자외선비 흡수도 최적화될 것이고 이에 따른 비타민D 생성률도 가장 좋은 연령대이다. 성인에 비해 홍반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 홍반이나 가려움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둔 일광 화상연고를 조금 찍어 발라주며 홍반이 난 부위는 진정이 될 때까지 조사하지 않되 다른 부위는 계속 조사해도 괜찮다. 성인의 기본조사. 기대 효과. 건선, 아토피, 백반증 등 피부질환은 물론 감기부터 암까지, 수면장애와 우울증까지, 또한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등 총 120여 가지 질환의 예방과 증상 완화, 그리고 치료까지 기대할 수 있다. 조사 부위. 피부 면적 중 가장 넓은 부위를 4등분하되 발을 따로 추가한다. 상체는 배 가슴과 등허리, 하체는 앞 뒷면으로 나누되 허리 아래 팬티라인에서 발목 위까지를 범위해 둔다. 상하체를 나누지 않는 경우엔 비타민D 광합성이 잘 되는 지방 많고 넓은 피부 면적을 가진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가 기본 범위에 들게 한다. 조사거리와 시간. 각 부위별 시간은 10에서 15분, 거리는 100cm쯤에서부터 시작한다. 만 하루 이상 경과를 본 후 1, 2주간은 격일 단위로 유지한다. 2주가 지나서 자외선비의 자기 피부에 대한 적응과 관찰이 끝난 이후엔 시간과 강도는 스스로 조절하면 된다. 조사거리는 30cm 이상, 조사 시간은 각 부위별 최대 30분 이하로 한다. 3, 4개월 이상 숙달된 상태라면 각 부위별 최대 시간을 1시간 이하로 한다. 주의사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피부의 자외선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몸에 묻은 먼지나 때가 자외선비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목욕이나 샤워 후 조사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산뜻한 기분으로 수면을 잘 취하게 만들어준다. 단 백반증을 제외한 일체의 피부질환인 경우 샤워에 대한 가이드는 절대 따라해선 안 되며 정반대인 노샤워, 노보습을 최대한 길게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 몸통 옆면조사. 몸의 전면과 후면에 1, 2개월가량 기본조사를 하였다면 상체 좌우 면을 추가한다. 젊은 층 중에서 복부 비만인 경우라면 필히 옆면을 추가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옆면 좌우를 조사할 시엔 앞면의 조사 강도의 2분의 1 수준이면 된다. 발 조사. 발은 손 다음으로 평생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어온 터라 발목을 빼고 특별히 홍반 걱정은 안 해도 되며 특히 발바닥 피부는 무척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5cm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줄여나간다. 램프에 바짝 붙여서 해도 상관없으니 과감히 시행해보도록 한다. 한의학에선 발바닥에 몸 전체 기관에 축소판인 혈자리가 있다고 하며 또한 조결의 의학적 경구처럼 발을 따뜻하게 하여 혈행이 좋게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므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발 조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한다. 기본조사의 Q&A. 혹시 사해소금 녹인 물 분무기에 넣고 몸에 뿌리고 빗쐬도 되나요? 분무기 얘기는 살짝 수증기 수분으로 피부의 건조함을 달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너무 건조한 피부면 가볍게 뿌려도 되나 가능하면 조사하는 공간에 가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여서 소금물은 피부에 좋지 않을 듯하다. 피부 밖 염분에 의해 피부 속 수분이 삼투압작용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탈수가 일어나게 되니 피부 건조증이 가중되어 보습을 또 해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사해소금 얘기는 소금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해바다에서 하는 일광욕의 효과라고 봐야 하겠다. 비타민D 자외선요법을 하게 되면 음주는 적당히 해도 상관은 없나요? 음주하면 상관이 많다. 기본적으로 간 건강, 특히 간의 알코올 해독을 위해선
간에 엄청난 비타민 D가 공급되어야 한다. BD 합성을 해서 치료에 쓰이기보다 간의 독에 많이 빼앗긴다면 당연히 호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감수해야 한다. 어느 정도 치유될 때까진 금주가 원칙이고 이후 조금씩 마실 때 BD 추가 보충 필히 하길 바란다. 물론 완치 이후엔 마음껏 즐겨도 되겠다. 중요한 시기라 만약이라도 환부가 커져버리면 현재 일상에 엄청난 피해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부위인 다리 먼저 해보고 싶은데 다리만 15분 정도 첫 조사 스타트 끊어도 될까요? 조사량이 적어 BD 합성이 적다면 명현이 없거나 적겠다. 당연히 호전 기간은 길게 보고 가야겠다. 헌데 대부분 초기에 뒤집어지는 것은 명현이 아니라 탈스 리바운딩이다. 그래서 탈스를 하고 체질 개선도 해서 좋아진 상태라면 일반적인 조사를 해도 큰 문제 없다. 하루 중 여러 번 나눠서 치료해도 가능할까요? 하루 중 총 조사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피부에 홍반 등 부담을 덜 주게 되니 나눠서 하는 건 좋은 일이다. 발바닥 조사를 해보면 진짜 초밀착을 해서 조사를 해도 홍반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BD는 생성이 될까요? 발바닥 자체에도 지방 패드가 두껍게 깔려 있으니 비타민 D 광합성은 되리라 본다만 발바닥의 구조적 특성상 일광욕을 거의 하지 않는 부위다 보니 비타민 D 광합성 측면에서 회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다. 그것은 광합성을 위한 발바닥 지방층 속 콜레스테롤의 함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부위에 비해 발바닥의 면적이 작아서 BD 형성을 목적으로 하기엔 역부족이다. 하지만 발바닥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 발바닥 조사는 매우 중요한데 중년 이후에는 발바닥 조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가이드에 놓았던 이유기도 하다.